네, 설 연휴 때문에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요. 제14차 촛불 집회가 진행이 잠시 후면 될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에 대항하는 또 집회죠. 친박 단체들의 맞불 집회는 이미 좀 후끈 달아오른 모양새입니다. 지금 이 시각 청계광장 하단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채널A 사옥 바로 앞의 모습입니다. 청계광장에서 이미 태극기를 든 친박 단체들 회원들이 모여 있고요. 이제 위쪽에 보면 많이들 모였습니다. 서울시청 대안문 앞에는 지금 보고 계신 이대로 많은 친박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오늘 14번째 촛불 집회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보수 친박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네, 오늘 대안문 앞에 서울시청역 앞에는요. 네. 지금 오늘 2시부터 지금 소위 말하는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2시부터 네, 시작했습니까? 제가 아까 위쪽에서 육안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게요. 참석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하다못해 최순실 씨까지 뭔가 법리적 대응이란 정치적 메시지를 자꾸 던졌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 그 결의까지 지금 감안을 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탄핵 절차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태극기를 들고 저기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육안으로 봐도 최근에 모였던 분들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어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규제 TV를 통해서 했던 발언들이 일부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우리도 나가서 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응원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심판 결정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더 많은 숫자의 시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최 교수님, 예. 유모차 부대도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참가자를 동원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불식시키기 위한 자발적 동원이다, 자발적 참여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증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다음에 정경련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오늘 유모차 부대도 나온다고 하는데 저것도 결국 이제 우리는 그게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게 결국 이제 저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돈 받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왔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검찰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언만 나온 상태에서 뭐가 맞는지는 지금 우리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이고, 저 보세요. 태극기 휘날리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많이들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지금.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자꾸 변질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정말 헌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치 쟁점화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네요. 네, 탄핵 심판이 좀 다가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친박단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오늘 네 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 혈압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흥보가 기가 막혀 국정농단의 말말말을 저희가 좀 꼽아봤는데 오늘 요 뉴스 보시면 최순실과 관련된 뉴스는 종합적으로 다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네, 이 여성이 누군가 하실 텐데 김영재 의원의 원장이죠.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 비선 실세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누굴까 했는데 그 실체가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박채윤 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박채윤 씨 결국 구속됐는데요. 박채윤 씨의 먼저 육성을 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가방이랑 또 어떤 거 주셨어요? 사업 관련 청탁하셨어요? 대가성 인정하세요? 강요 있었나요? 혹시 최순실 씨와 인연으로 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안종범 씨 부인한테 무료 수술했었죠. 청와대 몇 번이나 들어가셨나요? 뇌물의혹 인정하세요? 사업 대가성 없었나요? 네, 묵묵부담이네요. 남편보다 아내인 박채윤 씨가 먼저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육성이 공개가 됐죠. 안종범 수석과의 대화 내용, 전화 대응 내용이 육성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금 2,500만 원과 여러 개의 명품 가방 그리고 고급 위스키 거기에다가 나중에 S호텔의 보양식까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제 뇌물로 포함이 돼서 이제 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와 관련해서는 뭐 경제사절단으로 한 3번 정도 갔고요. 예.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의료용 실개발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또 15억 원을 지급받았거든요. 예. 그런 것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영장 전담 판사가 저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조희연 판사. 네, 영장을 맞아요. 담당했던 예. 판사였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는 그 죄명도 갖고 이것도 혹시 또 기각되는 또 거 아니냐 기각되는 막 거 그랬는데, 아니냐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걸 보면 조희연 판사께서 그러니까 저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은 어쨌건 아직은 뭐 구속시킬 만한 사유가 좀 부족하다. 혐의 입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에 이번에 이 영장 관련해서는 지금 대화 내용도 그렇고 관련된 혐의 내용이 좀 많이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박채윤 씨가 안종범 수석한테 선물 준 거 보니까요, 정 의원님,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정말 보세요. 의료논단, 비선실세 박채윤의 선물 리스트. 저 선물들은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 줬다는 거예요. 명품 가방, 저거는 뭐 안종범 수석이 썼을 리는 없고 이제 본인의 부인한테 갔겠죠? 30년산 위스키, 뭐 아까 S호텔이라고 했는데 이미 다 공개됐습니다. 신라호텔 보양식, 현금 2,500만 원. 이거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국의 수석 좀 되는 사람이 말입니다. 예. 네, 저도 참 사실은 당황한 게 지금 안종범 전 수석하고 박채윤 씨가 면세점에 갈 시간이 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지금 자기 마누라 부인 예. 그 명품백 좀 사다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안 수석이 저도. 먼저 요청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화로만 보면 네. 마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심부름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심부름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박채윤 씨 입장에서는 그 심부름하고 돈을 받겠냐고요. 안종범 전 수석한테요. 네, 네. 그냥 뇌물인 거죠, 사실은. 돈이 네. 뇌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대목에서 박채윤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안종범은 거의 제가 볼 때 끝났고 예.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이제 이 박채윤 씨가 누구입니까? 최순실 씨하고 거의 너무나 친분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안종범 전 수석하고 그런 대화를 오고 갈 수 있겠냐고요. 네. 근데 보세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거 과연 누가 녹음했을까요? 그 당시에. 누가 했을까요? 예, 그거 참 신기하죠. 예. 만약에 했다면 박채윤 씨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안종범과 박채윤의 그 통화 그렇죠. 녹취 통화를 말씀하시는 하면 거죠? 네. 예. 그 대화를 녹음한 사람이 안종범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음. 그럼 박채윤 씨가 녹음을 했는데 박채윤 씨는 과연 이 대화를 왜 녹음했을까요? 왜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예. 이 박채윤이라는 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 뇌물을 주고 받는 거를 단 한 번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 여러 사람한테 이게 안종범 전 수석한테만 갔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녹음해놓고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리기 왔을 때 그걸 무기로 딱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렇군요. 보통뿐 아닙니다. 예. 네. 그럼 이쯤에서 안종범 전 수석과 박채윤 씨의 통화 녹음 내역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콥스 메디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석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아이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실호텔 그 예, 예. 음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그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혈압들 지금 혈압이 아마 급상승하실 예.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네. 그 안종범 수석이요. 그러니까 이 박채윤이 추석 선물 좀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만 나 순방 준비해야 돼서 지금은 좀 곤란할 것 같다 그랬더니 안종범 수석 얘기가 정말 가관이에요. 저 명절 지나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 이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 녹취 파일을 처음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국민들이 지금 화나고 열받는 거는 그거는 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전 청와대 지금 직원들이 어떤 심정일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이고 정책조정수석, 청와대 선임수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뭐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다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400조 원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경기 불황에 정말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정책들을 다 이 사람 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경제수석이 네. 이런 뇌물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청와대 직원들이 한 1200여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네. 자기들은 자기 몸 관리하기 위해서 친척들이 연락할 때 그 친척들이 민원 넣으려고 할 때 이거 자칫하면 안 됩니다. 저 예. 감찰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그동안에 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국정농단 뭐 이것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아주 작은 화장품 업체, 의료용 실 납품하는 이 네. 조그마한 업체 거기에 대표라고 하는 여성이 뇌물 주겠다고 하는 걸 뇌물을 더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 정부에 몸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박채윤 씨 한 사람한테만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안종범 수석이요 정책조정수석 하기 전에 경제수석 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안 수석은 아마 상습범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특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박 변호사님, 그런데 박채윤 씨가 네. 안종범 수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수석치고는 좀 구차하다고 네. 생각했다. 그런데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김영재 원장이나 박채윤 씨는 약간 안전수석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린 줬다. 좀 이런 식으로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부분은 사실관계 좀 명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녹음 파일 들으면서 박채윤 씨가 뭔가 강요에 의해서 선물을 준다거나 강요해서 대접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그런 느낌 별로 대화 저는 내용상으로는 못 받았어요. 거의 동등하게 전환하는 느낌인데 지금 박채윤 씨 측에서 저는 이게 약간의 언론 플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수석이 먼저 요구했고 아니 청와대 수석쯤 되는 사람 이렇게 요구하는데 우리 같이 조그만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이게 공갈 수준까지 간다면 뇌물죄도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갈이 되지 않더라도 저렇게 강요해서 억지로 달라고 했다라는 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양형 단계에서 엄청나게 참작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구속영장도 기각돼서 이에 대한 답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네. 일단 어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거는 이런 류의 주장이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장이 발부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가 아니고요. 그 뇌물을 준 사람들은 다 검찰에서 저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야지 자기의 그 이제 죄질은 좀 낮아지고 상대방에게 죄질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자기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대가성에 입증이 될 만한 내용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경제 그 수석 역할도 하고 정책조정 수석도 했기 때문에 예산 주물럭거릴 수 있고 정부 연구자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 나간다 그러면 슬쩍 해외 순방단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건 이제 뇌물성으로 그 대가를 받고 난 다음에 대가로 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하나가 걸린 게에서 안종범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돼서 박채훈 씨를 알게 됐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안종범 수석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대통령이든 최순실 씨든 이 라인에서 시작돼서 내려왔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수석도 별로 죄의식 느끼지 않고 뇌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박채윤이 안종범 수석 부인한테 이제 명품 가방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야, 근데요, 참 교묘해요.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가방 사는 사람 따로 있고요. 이제 갖는 사람 따로 있는데 박채윤이 명품 가방을 이제 백화점에 수백만 원을 두고 딱 사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화점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종범 수석 부인이 쓱 가가지고 자 맡겨놓은 제 가방 주세요. 그래갖고 가방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런 것만 봐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이 박채윤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여러 차례 동행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에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발라도 반짝거리고 아 여기 좋은 화장품이 있다는데 쓰려면 너무 힘든 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증인으로 대통령님이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박채윤 씨의 사업 수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박 대통령과의 관계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청와대 이미 들어가서 5번씩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화장품 시연을 위해서 그것도 들고 들어갔다 그랬고, 김영재 의원이 같이, 와이프랑 같이 5번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5번이 덜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참 천연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연덕스럽다. 두 분 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박지원 씨. 근데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박지원 씨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시니까 마치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렇게 대놓고 한 중소기업, 그것도 잘 알려지도 않은 중소기업을 딱 찍어서 간 것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박지원 씨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됐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저 뒤에 보면 안종범 선수 웃고 있어요. 그 뒤에. 웃고 있어요. 흐뭇하게. 그 흐뭇하게 사진에서.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한통속이잖아요. 그 안에서 한통속이 만나서 이 사람 띄워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네, 정 의원님 사실 저렇게 해외 순방 때 여러 부스들 가운데 특정한 부스를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특혜 아닌가요? 특혜죠. 일단 같이 간 것만으로도 엄청난 간 특혜고.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인데. 아무나 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가려고 아마 기업들이 엄청나게 로비를 할 거예요. 근데 선택받았죠. 거기 가서도 뭐 부스에서 저렇게 오랜 시간을 막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까 교수님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하는 것 같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기운이. 네. 이런 얘기. 기운이라는 표현 되게 잘 쓰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일부러 썼어요. 예. 그랬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박채윤 씨가 그냥 대통령을 알았겠어요? 최순실 씨가 없었으면 박채윤 씨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최순실 씨로 인해서 지금 다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이 박채윤 씨의 어머니, 박채윤 씨의 이제 어머니를 채널A가 어렵게 만나서 예.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박채윤 씨 어머니는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 걸까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몰랐죠. 환자로 왔으니까 아는 거죠. 큰 마음에 안 들었대요. 누가 같이 데리고 왔는데 또다시 와가지고 저번인데도 우리 딸이 또 보냈대요.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같이 왔던 분이 엄마는 강남 아줌마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건데 이제 세 번째도 빠꾸 했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이제 보니까 백화점에서 거기서 화장품을 팔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들이 선배를 잘 아는 분이 거기 간부로 있었나 봐요. 수인씨가 해준 거 아니에요. 무슨 수인씨가 해줘. 네. 예. 바로 저분이 그 세월호 당일 아침에 김영재 원장이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는 그 장모님인데. 김영재 원장의 장모. 예.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장모님 때문에 프로포폴 투여한 기록이 이제 남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얘기할 때 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 순실이. 순실이. 그러니까 네. 굉장히 우리 순실이. 자연스럽게 순실이래요. 우리 자만 안 붙였지. 우리 순실이 하면은 바로 딸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제 이걸 또 보여주고 또 그만큼 친근함의 표시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렇게 해도 만약에 정말 모르는 사람 같고 그렇게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상인데 또 성이라는 걸 붙이게 되잖아요. 우리 보통 약간 거리감이 있으면 그걸 안 하고 그냥 순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는 사이의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걸 얘기하고요. 예. 또 하나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돈 많은 강남 아줌마. 저는 이 표현이 이제 주목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김영재 의원이 강남에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부분 올 거 아니에요. 예. 대체적으로. 예. 뭐 그거는 확률상으로도 그렇고 이웃 동네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최순실 씨가 왔다고 쳐요. 근데 다 강남 아줌마들인데 돈 많은 강남 아줌마라 그러면 그게 지칭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칭이 안 되는 걸 지금 돈 많은 강남 아줌마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언론에서 돈 많은 강남 아줌마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불특정 다수로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돈 많은 강남 아줌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웃도 강남이고 다 강남인데 무슨 돈 많은 강남 아줌마예요. 근데요, 장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영재 원장 장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 좀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백 변호사님께 질문 드릴 텐데, 세월호 참사 당일날, 김영재 의원의 그 세월호 참사 당일날 그 차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보면 김자 서명이 완전 달라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보면은 평소가 저렇게 돼 있죠. 평소가 미음자인데 이렇게 이 좌측에 있는 게 평소에 네, 저렇다는 거고 우측에 보면 미음이 정자체로 돼 있잖아요. 저건 당일날 저렇게 했다는 건데 네. 그래서 특검이 저걸 가지고 한번 이제 들여다 본 거예요. 전문 업체에 물어봤더니
판독이 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저걸 딱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동일인이 썼을 가능성도 있고 저게 다른 사람이 썼거나 위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능하다 취지로 나온 거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저 필체 자체만 보면 무언가 당일날 다른 사람이 썼을 개연성이 높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기 좀 힘든데 지금 확실한 건 세월호 당일날 김영재 원장의 진술이 번복이 된 거잖아요. 네. 최초에는 그냥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를 쳤으니까 나는 뭐 청와대 저 들어가지 않았다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보건복지부 당국에서 이 김영재 원장 관련해서 이제 프로포폴 사용 내역 같은 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좀 급하게 저게 좀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4월 16일에 들어간 게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하는 장모 뭔가 시술을 하고 그들 골프장을 갔다는데 그 이후에 골프장 가는 행적도 톨게이트 비용도 갔다 가는 거랑 오는 거랑 좀 달랐고 뭔가 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된 게 아니어서 사실 특검은 이 부분이 위조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더 수사를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판독 불가로 나온 상황이라 일단 여기서 한번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 의원님. 네. 정 의원님은 전직 의원님이시기 전에 또 변호사 하시니까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자,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뭐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 부인 명품백 받고 다 했잖아요. 그럼 안종범 수석 부인도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저런 경우에는 예. 안종범 부인을 보고 준 게 아니고 안종범을 보고 준 거기 때문에 그건 안종범이 받은 거죠. 그렇죠. 그냥 그거는 내가 받아서 준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안종범 부인을 처벌하지는 않죠. 처벌할 수는 없습니까? 예, 아니 안종범을 처벌하니까 안종벌이 안종범을 핵심이니까. 처벌하니까. 예. 그러니까 안종범이 받아서 부인한테 준 건데 부인이 받았다 이러면 안종범 빼주려고요? 네. 아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냥 안종범이 받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